자신의 커리큘럼을 짤 때 사실 뛰어넘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럴 때 판단의 기준점을 직접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 오판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커뮤니티를 써요. 그래서 저 이제부터 공무원 시험 도전할 건데 뭐부터 하면 돼요? 이런 걸 수험생 커뮤니티에 묻는 거죠. 그러면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누가 대답을 해줄까? 수험생 커뮤니티에 누가 있지? 수험생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험생이 수험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아는 체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댓글을 다는데 열성을 보이는 게 또 누구들일까? 어떻게 알았지? 내가 되게 위험한 노선을 선택을 했어. 근데 원래 그런 거 알아요?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드라이기 가격에 진짜 놀라지 않았어요? 이거 편집해야지. 특정 상품을 까는 느낌이 있다. 자, 어쨌든 그때 드라이기 처음에 가격을 듣고 저는요, 이 정도 가격이면 사람이 나와서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산 사람들이 있잖아. 다 엄청 좋다고 그랬어. 그죠? 미쳤어. 진짜 머릿결 손상이 없고 조용하고 막 엄청 빨리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심정이 뭐냐면 나는 결정을 했어. 그래서 거기 비용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불을 했는데 불안한 거죠. 이게 혹시 허튼 짓거리가 아닌가라는 그 불안감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 같은 선택을 하는 자를 다수로 만들어서 물을 타는 거야. 야 진짜 대박. 다른 건 모르겠는데 드라이기는 짱이야. 이렇게 뭔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때 커뮤니티를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로부터 사실 진짜로 얻을 수험 정보는 별로 없다. 사실 그런 수험 정보 여기 다니신다고 해봐요. 여기 멘토님들 다 알려줄 거거든요. 때 되면 벽에 다 붙는다고요. 뭐 해야 되고 뭐 서류 접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알아서 해준단 말이야. 학원이나 요런 관리 독서실은.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다니면 커뮤니티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난 노는 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 위안하는 거죠. 난 공부에 대해서 고민했으니까 공부한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 전 제시입니다. 작년에 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다 탔어요. 그러면 올해 선생님으로 바꾸면 처음부터 다 타야 될까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강사를 바꿨다고 다 타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강사를 바꾸기 전에 자기 진단이 필요하죠. 어떤 선생님의 커리를 다 탔다고 모든 영역 완벽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영역별 자기 진단이 좀 필요한데 근데 그럴 때 꼭 지표로 내세우는 게 뭐지? 작년 국가직대 몇 점, 지방직대 몇 점 점수를 말해요. 그걸로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거의 이런 거예요. 선을 보러 나가서 선이란다. 자, 어쨌든 소개팅을 나가서 나 혈액형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나는 혈액형이 뭐니까 네가 알아서 나를 간파해봐라 뭐 이런 거랑 되게 똑같은 거예요. 그 점수는 표면적인 거고 그 점수가 왜 그 점수인가 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고 그런 거 시험지 정도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적어도 6개 시험지 정도의 점수와 틀린 문제의 영역을 가지고 오든가 그래야 되게 정확하게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 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에게 되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넷카페에다가 최근에 2021년하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년치에 국가직, 지방직 시험지 딱 4개만 딱 몇 점인지 보다도 몇 번을 틀렸는지만 얘기를 해도 그리고 공부한 지 몇 개월이 됐고 그리고 비대수로 달 수 있잖아? 그 비밀 댓글로 어떤 선생님이 무슨 교재 봤는지 괜찮네. 네. 다른 선생님들 경쟁 강사들 교재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얼만큼 어느 밀도로 했을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지에서 몇 번 틀렸는지까지 보면 그럼 여러분들 커리큘럼 내가 접어줄 수 있지 줄여줄 수 있지 그거를 왜 남한테 물어봐. 그것도 원격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요즘은 국어가 너무 쉬워져서 그래서 압축서만 보고 문제를 겁나 풀면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강사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들이 커뮤니티에서 강사들이 그 강의 팔아먹으려고 막 이런 얘기 한다고. 기본서 팔아먹으려고 압축서 들어도 되는 거를 굳이 기본서를 권하고 그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라는 연대로 묶여가지고 다 강사들이 다 사기꾼 같은 거지. 다 장사치 같고 그래서 나한테 해로운 내가 안 먹어도 되는 분량의 정보를 먹이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강사들은 이 바닥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실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봐. 만약에 진짜 장사를 위해서 안 들어도 될 걸 막 불안감을 조장해서 듣게 하고 그러면은 한 해 한 해 그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지겠죠.
그 사람을 새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외면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요? 외면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그리고 교육자에다가 더하기 교육 서비스 업자인 건 맞아. 그래요. 선생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한다 합시다. 근데 다 한 해 해먹고 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매해 내 탓을 하는 사람이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먹었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한 해 한 해 시험 보자마자 내가 그거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듣는 시간 낭비하고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전문가들이 사실 여러분들을 최대한 붙여서 합격생 1명이라도 더 가지려고 최선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거 좀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네, 회사들이 가끔 볼 수 있어요. 내 수강생이 어디까지 들었는지, 이 수업을 이 시점에 시작한 사람들이 몇 프로 들었는지. 정말 천불이다. 얼음물을 준비하고 봐요. 7월부터 이제 올인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은 일주일에 10강에서 12강씩 2달에 끝냈다고. 이제 국어를 3과목 안에 먼저 해서 출발했을 때고 5과목 동시에 굴릴 때는 한 과목을 8강 이상 듣기 어려우니까 8강씩 들었다고 해도 3개월이면 끝났어야 돼. 3개월이면 올인원이 끝났어야 돼. 근데 주로 인강생들은 4개월 하면 잘한 거지. 더 늘어져 더. 올인원을 반년 듣고 막 그래. 그 중에 최악이 뭔지 알아요? 올인원을 2달 듣다가 한 절반 들은 거야. 그러면 2달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 엿보니 하면서 이렇게 2달 더 들으면 괜찮거든. 7월에 출발했으면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절반쯤 남았을 때 이거 언제 다 듣지? 이런 생각에 빠져. 그래서 압축서로 갈아탄다. 하다 말고. 그래서 압축서를 다시 시작해. 근데 되게 웃긴 건 그 남은 분량이랑 압축서 분량은 비슷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압축서로 다시 가면 또 앞부분은 배웠던 게 나오지? 그러면 그 부분이 막 처음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앞부분 꼼꼼히 들었거든. 그러니까 압축서가 이해가 막 되니까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이게 압축서라서 잘 들리나 봐.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이게 압축서라서 귀에 쏙쏙 잘 들어가요? 2번 들어서 그래요. 2번째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뒷부분 가면 어떻게 돼요? 압축서에서? 처음 듣죠? 주변에서 문제풀이 시작한다고. 주변에서 기출 푼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 풀어야 되나? 기출로 넘어가도 되나? 막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기출 풀면서 뒷부분을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스텝도 진짜 그건 댄스도 아니고 뭔지. 정말 또박또박 걸어가면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완성이 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강 듣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하고 싶어요. 현강생들은 모든 강좌가 개강하고 완료되는데 한 9주? 아무리 늦어도 10주를 넘기지 않아요. 8에서 10주 사이에 모든 강좌는 마무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인강을 들을 때 현강이랑 똑같이 출발을 못했어도 기간 이제서 기출 분석을 시작해도 그 기출은 현장에서 8주에 끝났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10주 해? 왜 12주 해? 똑같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현강 친구들은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힘이 없어요. 앞에서 나가잖아요.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거 질질 그냥 진짜.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을 해. 그런 식으로 억지로 복습도 똑바로 못하면서 끌려가는 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그렇게 질질 끌려갔어요. 근데 맞아. 복습 밀도는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기출을 또 질질 끌려가. 그러면서 내용 다시 다 나와. 그러면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조금 나아져. 물론 복습 밀도는 좀 떨어졌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예상 코드 나간다고 해봐. 동일한 범주 다시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습 밀도가 좀 떨어져도 귀로 듣는 게 있어요. 완강을 어쨌든 하잖아요. 근데 인강 듣는 친구들은 자기 복습의 밀도를 추구하느라 진도를 못 빼. 내 머릿속에서 완전해야 되는 거야. 그 목표가. 근데 공시는 수학능력 시험과 달라서 능력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망각과 싸워야 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암기는 완벽이 없어요. 그 순간의 완벽일 뿐이에요. 딱 일주일에 4강만 듣고 완벽히 복습해야지? 그 완벽히 복습을 했다? 그래봤자 한 달이야. 지나면 또 몰라. 그럼 중요한 건 전체적인 범주를 몇 번을 돌렸느냐거든. 그러면서 점점 이 수목화가 진해지듯이 그래서 한 번 칠하고 2번 칠하고 3번 칠하면서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퍼즐 맞추듯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맞춰나가려고 하는 게 인강수강생들이야. 현장은 수목화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반하고 진 빠지고 절반하고 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도 강압성은 항상 모든 강좌 2달 안에 끝낸다. 그러려면 내가 일주일에 몇 강 들어야 되느냐 나누기 좀 해. 나누기.
뭐 이런 거야. 테트리스 할 때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테트리스 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 왜 여기다 놨어? 막 이러면서 막 그죠? 꼭 그렇게 자기를 막 구박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등산을 같이 해도 그래. 등산을 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 말하는 애들. 아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면서 네 호흡이 그렇게 흐트러지는 건 지금 네가 말하고 있어서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짜증 부려도 해야 될 일은 그대로 있어. 그죠? 나를 구박해도 해야 될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하기로 했잖아요. 이 시험 하기로 했으면 이 시험 붙기 위해 원하는 레벨이 있고 원하는 레벨이 지금 나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가는 그닥 중요하잖아요. 1레벨이 해야 될 일과 2레벨이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따져보는 것이지 그 8 빼기 1을 해서 나 7이네 8 빼기 1을 해서 6이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 지금 내가 독해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는 아무짝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얘기야. 왜 시험은 4월이거든. 시험은 6월이거든. 그럼 지금 못하면 하면 되지? 그래서 질문이 패턴 7에서 엄청나게 많이 틀리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가 질문이어야죠. 네. 독해를 못하는 거겠죠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은 그리고 독해 7을 틀릴 때 앞에 패턴 1부터 패턴 6까지 갈 때 몇 개 정도 틀린 것 같다. 요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7에서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틀렸고 그러면 같이 궁리를 하잖아. 이해되죠? 여러분들 좀 건조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촉촉해. 감정이 너무 많아. 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질문이 궤변이잖아요. 그럼 신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돌려줄 거야. 붙을 거니? 어떻게 할 거니? 신은 자식이 많다. 내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이제 비대시나 메일로도 고민 상담이 많이 오는데 종교가 있는 친구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올해도 절 버리실까요? 작년에 날 버렸대 신이. 다 보고 있다 신이 니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알겠지? 자가 작년에 자기를 버렸는데 올해도 절 버리실까요? 저를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제가 이제 사제는 아닌데 제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모가 수녀님이거든요. 되게 안 어울리죠? 예, 모태 천주교예요. 모니카예요. 자,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아니, 안 믿어서는 아니야. 지켜본다고 생각한다니까? 어디서 되게 찝찝한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살거든? 왜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근데 왜 뭘 빌지 않냐면 다 내 알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종교는 그랬어. 누구한테 종교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빈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모랑 되게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종교적인 얘기도. 근데 이모가 그랬어. 신 자식이 많다. 모든 인류가 자식이잖아. 경쟁이잖아 이거는. 그럼 여러분 나만 신의 자식이고 나머지 경쟁자는 신의 자식이 아니야? 근데 나 말고 얘를 붙여주면 얘를 선택하고 날 버린 거냐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더 열심히 한 거지. 이건 신도 개입을 못하는 거야. 공평할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그냥 신은 아주 공평하게 더 노력한 애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신도 공신은 개입을 못해. 최선에는 한계선이 없어. 그냥 이거는 체력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웨이트에서 무게 치는 것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난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 못 쳐라고 하지만 운동하다 보면 또 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선을 계속 올려나가시면 누군가 지켜보다가 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합격을 만들지. 남한테 여러분들 운명 묻지 마세요.